자, 이번 시간에는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신사임당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사임당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사임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디에 나와 있죠? 그렇지, 5만 원짜리에 나와 있는 분이 심사임당입니다. 자, 신진 사대부들은 조선을 건국한 뒤 임금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유교 질서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신진 사대부는 어디에서 혹시 봤죠? 그렇지, 우리가 고려가 멸망하면서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신진 사대부 처음 등장하게 되죠. 잘 모르는 친구는 잠깐 멈추고 55쪽의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다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왕은 백성 위한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왕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유교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그렇지 못한 왕도 있었어요. 자, 백성들은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 어른을 공경하고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 사이의 예절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이 혼인이나 장례, 그 다음에 제사 문화도 이런 유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곳곳에서 불교의 영향도 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경국대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국대전은 자, 글경자, 경전할 때 글경자, 그 다음에 국은 나라 국자, 그리고 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큰 대자입니다. 그 다음 저는 법전자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이라고 되는데요.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법전입니다.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조에서 성종 때에 걸쳐 완성이 되었어요. 그 나라를 빛낸 백매 위인들을 보면 태정태세 문단서에 나오죠. 그때 세종이 아니고요, 세조입니다. 일곱 번째 왕인 세조에서 성종 때에 걸쳐 완성이 되었고요. 성종은 보통 완성이 됐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거든요. 6개 영역으로 나눠 군사, 교육, 외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볼까요? 여기 보면 어, 결혼하고 있죠. 혼례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림에 뭐 있을까요? 숨은 그림 찾기 해봅시다. 네, 여기서 이제 곤장 맞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사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유교와 그리고 경국대전으로 관련이 돼요. 그리고 위에 보면 여자들이 자기 모습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럼 경국대전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한양에서 이것이 법전이라고? 예, 사또. 드디어 조선의 법전이 완성되었고 그 명칭을 경국대전이라 한다 하옵니다. 노비라 하더라도 아이를 낳았으니 아이를 낳기 전 한 달,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50일을 쉬도록 하라. 예? 아유, 감사합니다, 사또나리.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판결을 내리십니까? 이것이 경국대전이라는 나라의 국법이다. 국법에 적힌 대로 판결한 것이니 무조건 따르도록 하라. 알겠사옵니다, 사또. 자, 다음 들라. 자, 67쪽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제 사회죠.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신분이 없지만 옛날 조선시대였으면 이제 부모가 양반이면 양반, 부모가 뭐 천인 같은 노비면 노비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이제 지금은 민주주의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 진짜 반가운 일이죠.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계속 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과 천인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이라는 것은요, 양호하다 할 때 쓰는 거고요. 이제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그다음 천이란 것은 천하다, 안 좋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양인은 또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양인은 다시 양반, 중인, 상민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따라해 볼까요?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천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유교적 질서에 따라 주어진 신분에 맞게 생활했습니다. 이 신분에 맞게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교는 그런 거 신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림에 맞는 신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글 공부하는 사람들 뭘까요? 예, 양반이죠. 관리가 되거나 유교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공부하고 지역의 선비들과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하기도 했다. 예, 주로 관리가 되거나 담긴 책을 공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서 이렇게 통역하는 것처럼 외국 사람이랑 막 중간에 서 있죠. 이런 사람들을 궁궐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며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자, 중인은 이제 기술직이라고 보면 돼요. 그림 그리거나 지금 화가거나 통역을 담당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허준 알고 있죠? 명의 허준. 허준도 중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의사 같은 사람들도 중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것들 별로 쳐주지 않았죠.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나라에 큰 공사나 일이 있을 때 불려가기도 했다. 자, 상민은 주로 농사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일이 있으면 이제 불려갔죠. 양반의 집이나 관공서에서 허드렛 일이나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거나 따로 살면서 주인집에 신공을 바치기도 했다. 자, 여기서 신공이라는 것은요, 노비가 몸으로 일하는 대신 내는 돈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하여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 조선 전기에는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고르게 물려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고르게. 제사도 돌아가며 지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대나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보면 보통 그 아들이 좀 더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유교가 좀 변질돼서 조선 후기부터 그렇게 적용되고 조선 전기에는 이제 아들과 딸 재산을 고르게 하고 평등하게 됐습니다. 여성은 결혼한 후에도 한동안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살았고, 친정이라는 것은 원래 살던 집을 말해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뭐 남편 집에서 주로 살게 되는데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그 아내 집에서 여성 집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옷가를 만들거나 집안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 양반 여성도 밭에 사고 팔거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건이 쓴 양아록은 할아버지가 쓴 육아일기이다. 이 책에는 조선시대의 어린이들도 오늘날 같이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손자를 향한 할아버지의 사랑도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조선시대 어린이들도 오늘날처럼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똑같아요. 옛날에도 다 놀고 공부를 다 했겠죠. 자,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사는 모습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위에 나와 있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등의 설명을 보고 참고해서 한번 기록해 봅시다. 자, 68쪽에 조선의 예술가 심사임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심사임당은요, 성이 신이고요, 이름이 사임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본명은 또 따로 있어요. 원래 이름은 신인선인데요. 이 사임당은 호입니다. 호. 호라는 것은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별명 비슷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의미로 부르죠. 사임당이라는 것은 중국 주나라 문항에 어머니를 본받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임당이라는 이렇게 호를 지었어요. 자, 심사임당의 그림을 보면 신사임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어려서부터 그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유교경제 공부하고 글가시를 잘 썼으며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글, 시, 그림 이런 데 능했죠. 오늘날 전해지는 초충도를 보면 안정된 짜임새, 섬세하고 부드러운 묘사, 그늘을 살린 산단 색칠 등이 돋보이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뤄보아 그림 실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또한 신사임당 자녀 중 율곡이는 퇴계 이항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학자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예술가라고 불리고 있고요. 율곡이는 나중에 우리 임진왜란때 배우게 되는데 10만 양병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기를 겪지 않도록 이제 10만의 군대를 길러야 된다는 것을 했어요. 대학자 중에 한 명이죠. 율곡이는 여러분들이 본 적도 있는 5천원권에 나와 있어요. 5천원권. 그리고 퇴계 이항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렇죠. 퇴계 이항도 율곡이와 같은 대학자인데요. 1,000원권에 또 나와 있어요. 선생 강의를 듣고 한번 돈을 살펴보되 진짜 나와 있는지. 그래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은 예술가이면서도 자식을 잘 키운 훌륭한 어머니라고도 불리고 있죠. 자, 이게 신사임당의 대표적인 초충도라는 작품인데요. 초충도란 것은 풀초자에 그리고 곤충충자를 써서 풀과 곤충이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얼마나 잘 그렸냐면 신사임당이 7살 때 이렇게 초충도를 그렸는데 닭이 와가지고 이 벌레를 계속 쪼아 먹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7살 때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보고 닭이 진짜 벌레인 것처럼 생각을 할 정도로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은 주로 무엇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초충도, 풀과 하초, 곤충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술가 신사임당과 어머니 신사임당 중 어떤 모습이 더 인상적인가요? 자기의 생각대로 한번 적어보면 좋겠네요. 예술가로서 이제 그림을 잘 그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로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임당 그림의 특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보면 색깔이 아주 다양하고요. 그리고 정말 사실적으로 그래서 수박도 있고 이런 화초들이 진짜 실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닭이 쪼아 먹을 정도로 진짜 잘 그렸다, 사실적으로 그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 모습과 그리고 조선시대 예술가 그리고 현명 어머니였던 심사임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